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별거하고 현재 아들 하나,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살아가는 재무 설계사입니다. 고객님들이 저희 쪽으로 예치하는 돈으로 재테크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회사인데 그렇게 규모가 크거나 체계적이진 않고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성도 큰 그런 업체인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돈을 굴리는 일은 안 하고 영업 쪽으로만 담당하고 있어서 일이 단순한 편입니다. 오랫동안 재무 설계사로 일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단골도 많고 영업왕도 몇 번이나 차지하는 등 이쪽 업계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설계사로 승승장구해왔으며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달마다 받는 월급도 차이가 좀 큰 편인데 많이 받을 때는 대기업 부럽지 않게 받은 적도 있긴 있었어요. 제게는 남편이 있는데 당시만 해도 남편은 중소기업에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남편이 술을 좀 많이 마시고 한 번씩 하우스에 가서 돈놀이를 해서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저 혼자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별로 간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린애도 아닌데 그런 건 알아서 잘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자기 수입은 거의 자기 용돈으로만 쓰고 제가 번 돈으로 살림 살고 애들 공부시키고 집 사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전 다른 사람과 달리 재무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좀 끈질기게 매달려서 계약을 꼭 성사시키는 성격이거든요. 정말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고객들을 모으고 제 영업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나갔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만 열심히 했지 남편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하지도 못한 것 같네요. 남편이 저에게 월급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크게 뭐라 하지 않았고 술을 마시고 와도 별로 간섭하지 않았죠. 한 번씩 돈을 다 날렸다면서 투덜거릴 때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약속하고는 돈도 조금씩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니까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련한 짓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엄청난 문제로 다가오더군요. 남편이 처음에는 덜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 요구하는 돈이 많아지고 그 횟수도 늘어나기 시작했죠. 자기가 번 돈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하면 나가서 택시기사라도 하고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돈을 더 벌면 되지 않냐고 따졌지만 결국에 저는 그런 요구조차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이혼녀라는 소리, 과부라는 소리는 제가 정말 듣기 싫어서 남편을 타일러서 어떻게든 지금까지 꾸역꾸역 살아온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허구한 날 술만 마시더니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처박혀서 저한테 용돈이나 받으면서 살겠다더군요. 자기 스스로 그만둔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잘린 건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고 처음에는 본인도 그러는 게 미안했는지 집에서 청소도 하고 나름 애들한테도 잘해주고 해서 큰 걱정은 안 했어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라는 생각이기도 했고 제가 벌면 되니까 제발 문제만 일으키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타이르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오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다그치며 물어보니 그날 친구가 잠시 집에 다녀갔는데 어차피 우리 동네에 사는 친구라서 잠시 와서 얼굴 보고 커피만 한 잔 마시고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방 안에 여자가 다녀갔다는 이상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느낌과 냄새가 났다고나 할까요? 항상 제가 누워서 자는 안방이라는 공간이 어색하게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다른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질감이 느껴지길래 이런 게 여자의 촉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촉이 좋은 여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런 여자의 직감은 역시나 무시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 말을 일단 믿는다고 하고서는 남편이 없는 날 집안에 CCTV를 설치했는데요. 가정용으로 나오는 CCTV도 워낙에 많고 크기도 작아서 설치한 사람 제외하고는 아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비용도 생각보다 엄청 싸더라고요. 설치 후 처음에는 남편이 뭘 하는지 궁금하여 몇 번 봤는데 별다른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이렇게 남편을 감시하는 것도 시간 낭비에다가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 후로는 거의 CCTV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집에 누가 다녀갔다는 느낌이 들거나 찝찝한 기분도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살았던 것 같네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를 만났는데요. 할아버지는 어제 새댁이 낮에 집에 왔다가 갈 때 내가 병원까지 좀 태워달라고 불렀는데 못 들었는지 바빠서 그랬는지 그냥 빨리 가버렸다고 하면서 새댁이 차를 바꾼 모양이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낮에 일하느라 집에 있지도 않았고 차를 바꾸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저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쎄한 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거짓말할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날 평소 전화도 하지 않던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어디냐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마트에 가는데 뭐 살 거 없을까 싶어서 전화해봤다고 별로 특별한 얘기도 안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뭔가 이상한 직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남편은 제가 혹시나 집에 올까봐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것 같고 저희 집에 분명히 다른 여자가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자마자 제 휴대폰으로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웬 처음 보는 여자가 남편이랑 같이 현관까지 들어왔다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건 힘들었지만 확실한 건 조금 젊어 보이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그 시간에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고 처음에는 관리실 아저씨가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말하다가 제가 화를 내면서 따지니까 그때서야 해주긴 해주더라고요. 그때서야 확실하게 젊은 여자와 제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저희 집 앞까지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에 관한 상담을 받았고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힘든 부분이 많겠지만 한 번 바람을 피운 남자는 앞으로도 계속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 살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두면서 남편의 바람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는데 저녁에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참을 수 없어서 바로 말을 꺼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냐고 당신이 돈을 안 벌어도 노름을 해도 술을 마셔도 다 이해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냐고 말이죠. 지금 바로 이혼하자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데 남편은 순간적으로 엄청 당황해하더니 절대 그런 일 없다길래 저희 집에 들어오는 여자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냥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후배로 있었던 여자인데 우리 집에 뭐 전해주러 올 게 있어서 잠시만 들렀다고 하더군요. 절대 그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통하지는 않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또 한 번의 증거를 잡아냈어요. CCTV를 보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때 여자가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고 그 길로 바로 저희 집으로 가서 현장을 덮친 거예요. 보니까 아주 난리 블루스를 추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나뒹구는 옷가지들부터 시작해서 이불 안에서 들썩거리는 모습까지 아주 물만난 고기들처럼 노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이제는 정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거든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차마 남편의 사과를 받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한심한 남편을 데리고 살면서 한두 번 참았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기회도 여러 번 줬잖아요. 더 이상은 그런 인간이랑 한 집에서 사는 것도 싫었고 결국 남편과는 별거 후 애들은 제가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시간이 조금 지난 어떤 날이었어요. 재무상담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상품을 물어보길래 큰 건이다 싶어서 고객님의 집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고객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지금까지 오래 일하면서 돈을 벌 만큼 벌었는데 막상 재테크에는 관심이 너무 없었다면서 쓸데없이 주식을 사거나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는 재무 설계사한테 맡겨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장받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쪽 분야를 알아보던 중에 유독 제 이름이 많이 보였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에게만 따로 연락을 줬다고 했습니다. 대면 상담을 하기 위해 그 남자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집은 80평이 넘어 보이는 정말 넓은 아파트였고 집안에도 고급 장식장을 비롯해서 고급스러운 가전제품들까지 많이도 들어가 있더군요. 게다가 선반 같은 곳에는 비싸 보이는 양주들이 늘어져 있었는데 전 남편이 이런 거 보면 완전히 눈 돌아가겠다 싶더군요. 그렇게 상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남자는 저희 동네의 큰 빌딩을 몇 개 보유한 건물주에다가 마누라와 아들은 미국에 가 있고 혼자 한국에 살면서 가정부를 두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가정부는 생각보다 젊었고 예쁘기도 예뻤고요. 여러 상품을 소개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설명했더니 고민해보겠다고 말하고는 나중에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하나만 계약에 성공해도 떨어지는 돈이 제법 많은 편이라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좀 실망하게 됐고 그렇게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제가 소개한 것들로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근데 조금 더 물어볼 게 있는데 가능하면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냐고 하길래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바로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 남자의 집으로 가서 궁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장을 찍지 않고 더 생각하다가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조금 실망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녁도 늦었는데 식사 대접하겠다면서 괜찮으면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남자의 말이 그다지 땡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꼭 이 남자에게 따내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접대한다고 생각하고 식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술도 한 잔 곁들이게 됐고 저는 공손하게 그 남자를 잘 모셨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혼자 사니까 외롭다는 말을 했고 저도 사실 남편과 별거 중이고 이혼을 할 것이란 이야기도 하게 됐어요. 고객으로 만나긴 했지만 이렇게 한잔하면 속에 있던 이야기들도 좀 하게 되잖아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그 남자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자기가 오늘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으면 자기한테 소개해준 상품들 모두 가입을 하겠다고 했고 투자하는 금액은 10억을 불렀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이쪽 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재무 설계를 진행하면서 10억을 맡기는 사람은 그다지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에게 떨어지는 금액도 엄청났죠. 저는 오늘 제 몸을 불살라 이 남자를 취하게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때부터 속도를 올려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눈빛이 조금 바뀌더니 10억을 투자하면 자기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원하시는 모든 걸 다 해드려야죠 라고 말했어요. 이게 정말 저의 솔직한 속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원하는 모든 걸 다 해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꼭 계약해 달라고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남자분은 미소를 지으면서 뭐든지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든지 다 말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얼마나 무리한 걸 요구할까 침을 삼켰는데 그 남자의 요구 조건은 뻔했습니다. 오늘 취하면 집까지 데려다주고 자기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 달라는 거였죠. 보통 재무 쪽이든 보험 쪽이든 계약 후에 고객이 요구하는 것 중에 이런 게 간혹 있긴 한데요.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해주기가 싫은 게 정상인데 제 인생에 있어서 이번 기회는 정말 놓칠 수가 없었던 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해서 술 한잔하는 자리는 저에게 수천만 원짜리 자리였기 때문이죠. 이 일만 제대로 처리해도 저는 외제차 한 대를 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아주 편하게 술을 마셨는데 중간에 계약을 하겠다면서 종이에 사인을 하더라고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어차피 뭐 처음부터 이런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었어요. 남자분은 생각보다 술이 약했고 저는 술을 평소에 많이 마셔서인지 별로 취하지 않았죠. 그렇게 술을 한잔하고 택시를 타고 그분 집 앞에 가서 내린 후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신발장에서 그 남자는 신발을 벗고 저는 구두를 벗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 남자는 제가 벗은 구두를 집어들더니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해서 하지 말라고 말했더니 자기는 이 냄새가 너무 좋다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게 다 폭발할 것 같다면서 저를 와락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사는 남자라서 더 많이 굶주렸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도 솔직히 남편과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많이 굶주린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죠. 신발을 벗자마자 서로에게 맹수처럼 달려들어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모든 걸 맞춰주면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씻지도 않은 그 남자의 몸을 입으로 마구 자극해줬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사랑을 나눈 뒤에 침대에 털썩 쓰러져서 아침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날 이후 그분은 순차적으로 저를 통해 투자를 진행해서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고객이 되었고 저는 그것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틈틈이 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저 역시 남편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하긴 했던 찰나라서 함께 즐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남자와 사랑을 나누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사랑을 나눌 때 당시만 하더라도 마음이 조금 무거웠는데 역시 엄청난 돈 앞에 장사 없더군요. 이제는 저도 완전히 그 사람에게 취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윈윈하면서 살아가면 결국에는 저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얼른 남편과 이혼하고 이렇게 능력 있고 멋있는 남자들만 만나면서 저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남편 뒷바라지하는 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